안녕하세요, 콘업입니다. 이 영상은 순도 100% 뇌피셜 영상으로 영상을 보신 후에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징에 대한 직접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분석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특정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한 영상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 영상 수정 및 삭제를 통해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들이 미널드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다널드가 언급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미니진 사건의 시작은 미니진 주장에 따르면 비윤리적 불법적인 일들의 내부 고갈로부터 어두워의 모회사인 하이브에게 내부 감사가 들어오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의도적인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것이 미니진 측의 주장으로, 하이브 측은 미니진에게 투자를 해서 키워줬더니 어두워를 빈껍데기로 만들어 떠가려 했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알바들이 열심히 선동한 결과인지 모회사 지분 80%인 비상장 법인을 언론 플레이로 주가를 떨어뜨려 가치를 박살내서 막 떠간다는 건 상식 이하의 주장으로, 이걸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거기다 당시 미니진은 어두워 최고 경영인, 즉 CEO로 이미 최고 경영인이었지만 하층민들은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 병신같은 선동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배임은 사건의 시작점이 아니고 이 사건의 시작점은 비밀 조항에 걸려있어 말할 수 없는 그 비윤리적 불법적인 일들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널드 관련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닌 제 뇌피셜을 통한 분석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로 개명한 이 단체의 최초 이름은 단학선언이었으며 2002년 다널드로 개명하고 지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뇌 교육을 가르치고 요가나 명상 수련을 하는 트레이닝 센터로 다널드 측에서는 저스트 주식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뇌호흡, 뇌교육 모두 유사과학으로 검증은 당연히 되지 않았고, 요가는 과거 인도의 힌두교 수행법 중 하나로 요가 자체의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며 명상은 고대 종교부터 현재의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쉽게 관찰되는 훈련법으로 명상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똥밟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유사과학인 뇌호흡은 뇌의 기를 불어넣어 뇌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기본 메커니즘으로, 기라는 워딩이 나오면 일단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분자에 대한 지식이 없고 호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시기라서 공기를 들이쉬면 힘이 난다와 같은 경험이 후에 기라는 공상으로 바뀐 것으로, 기는 결국 숨, 바람, 증기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행이라는 엉터리 천문학적 샤머니즘과 결합하여 초자연적인 힘이나 에너지로 둔갑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행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뇌피셜로 도식화해서 만든 엉터리 다소 원소라는 개념으로, 지구를 흙과 같다 하여 토성으로 합치고 토성까지만 관측이 가능해서 태양계의 다른 행성은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달과 태양을 음양이라고 불러서 음양 오행이 완성됩니다.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엉터리 설정입니다. 그 엉터리 설정에 숟가락을 얹은 게 기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널드에서 밀고 있는 당군 안검은 당군 신화에서 군주를 호칭하는 말로 아예 이름부터 신화라는 단어가 박힌 매우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종교가 아니라고 우기는 건 그 단체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후원받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민족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오래된 신 관련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며,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초월적 영적인 존재의 믿음을 공유하는 문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때문에 다널드를 종교로 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그들이 미국에서 세우고 있는 마구상은 샤머니즘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로, 마구는 직역하면 삼배를 짜는 시어미를 뜻합니다. 여기서 대마를 삼이라고 하며 대마에 짠 직무를 삼배라고 합니다. 그럼 삼배를 짜는 시에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따지면 보통 아프리카라고 보는데, 거기서 여러 이유로 기어나와 살다가 빙하기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여성 족장이 나타나 모든 종족을 통합하여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 여성 족장이 바로 마구 할미였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보통 고대 샤먼들은 제사장 같은 포지션으로 각성제를 빨고 환각에 빠진 상태가 되어 접신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원시인들에게 그런 샤먼들은 신성한 존재로, 족장일도 수행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면 원시인들이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기운을 먹고 흡수한다 뭐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참고로 여성 족장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현재까지도 저기 남아프리카 잠베지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구라는 것은 접신하기 위해 각성제를 끼고 살았고, 종교적으로 좀 있어 보이기 위해 삼배 옷도 만들어 입은 존재로 모계사회 시대에 존재했던 샤먼입니다. 샤먼하면 또 천문학이 빠질 수 없는데, 원시적인 문명의 하늘의 별은 신 그 자체였고, 그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은 별 중의 별,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모계사회에 마구가 휘어잡고 있던 터라 별 상관도 없는 북극성의 의미를 부여해 삼배를 짜는 시엠이라는 별자리를 만들어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구는 팽이처럼 자전축이 돌면서 바뀌고 있는데,
있는데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며 그 세차 운동으로 인해 과거 북극성은 검은 고 자리에서 가장 밝은 배열인 베가였지만 지금은 작은 곰 자리인 폴라리스입니다. 세차 운동으로 북극성이 바뀔 정도면 엄청 오래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널드는 물론 현재의 고등 종교도 개거품 물고 달려들겠지만 어쨌든 이건 현 시대에 영향을 준 인류 최초의 종교의 틀 또는 샤머니즘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종교에 비슷한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기독교나 천주교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같은 상징입니다. 마가, 마기, 마르고, 마고네, 마곤, 마코시도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참고로 최초의 마고는 슬라브족 여자로 대충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인은 일종의 알비노의 한 종류로 생명이 많았기에 녹색과 파란색의 구분이 힘들어 예전에 북극성이었던 베가의 별자리 색이 푸른색이었지만 동성의 구슬을 녹색으로 표현한 것이고 누가 봐도 저 구슬은 베가의 알파성을 표현한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녹색 등을 보고 파란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 흔적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 마고상이라는 동상은 재밌게도 고증이 지린 상태인 겁니다. 이마에 초승달과 금성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위치고 초승달은 밥그릇이고 붉은 점은 금성으로 아기태양이라는 의미이고 우리나라 말로 쫌생이 별자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말하며 플레이아데스는 황소 자리에 있는 상계 성단으로 주로 농점을 볼 때 쓰였습니다. 플레이아데스가 무슨 차원 상승 이색의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원시인들이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당시 시대상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가 시작되면서 마고짱이 등장해 초보적인 농사가 시작되었고 샤머니즘을 결합하여 그 상징을 맞박에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 인플루언서 마고와 후에 생으로 등장한 인플루언서 예수, 당연히 종교적으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저리 떠들었지만 어쨌든 마고상은 매우 종교적인 상징으로 저걸 세워놓고 종교가 아니라고 떠드는 건 황당한 주장입니다. 당군 안검을 모시고 동상을 세우고 뇌호흡, 뇌교육을 가르치고 명상과 요가를 하는 단체가 미국에선 마고상을 세우며 당근의 현신, 즉 뉴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승원이라는 존재까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마케팅의 실수를 인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더 근본적인 종교를 사이비로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다널드 그 자체입니다. 만약 스스로 종교임을 광고하고 현대적으로 수정해 우리나라의 고대 종교의 틀을 세웠다면 전력적으로 훨씬 좋았을 겁니다. 제 기준 모든 종교는 거기서 거기고 다 엉터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종교가 주류가 되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홍익인간 정신과 문화를 국내외로 알리는데 왜 랄지냐만 하고 있고 기독교는 당군 동상에 테러도 많이 저질렀고 겐세이를 많이 했다 이러고는 앉았으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널드는 명실상부 엄연한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의미는 종교인 척하고 반사회적인 행동, 즉 범죄를 저지르는 가짜 종교를 말하는 것으로 다널드가 종교임을 부정한다면 스스로가 사이비 종교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허태선 목사는 다널드 크리에이터 이승원의 실체를 밝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다음은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종교 다널드와 하이브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니진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다널드와의 관계성이 드러났지만 과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다널드 흔적이 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다널드와 관계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하이브에서 만든 결과물들의 상징성을 그동안 샤머니즘을 분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뭔가 사실이 이렇다가 아닌 상징을 분석하고 추측하는 영상으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라는 이름은 Healing Yourself Brain Education이란 주장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나무위키와 다널드 이승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다널드 디렉터 이승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방탄소년단이 지구 경영자라는 큰 꿈을 갖고 수업을 들었지만 하이브는 엔터 회사이고 다널드는 내교육 단체이기 때문에 어색한 주장이라고 반복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맞다고 해도 반박이 너무 병신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러브 유어셀프에서 힐링 유어셀프로 업글하고 우연히 브레인 에듀케이션을 연결해서 한 문장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뭔 개 제이자는 어이없는 설명까지 하고 앉았습니다. 심지어 하이브 소속 아이돌들이 다널드 영상을 보고 명상하는 영상이 지금도 잘 박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뭔가 더 음흉해 보이면서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을 더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다널드를 다닌다고 했으면 오히려 문제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을 텐데 계속 느끼는 건 그냥 마케팅의 실패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왜냐면 대중이 원하는 음모론은 신도급이 아닌 하이브의 전주가 다널드였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티스트가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종교였다면 차라리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여 하이브와 다널드를 연결지어 분석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의미는 방시혁 의장이 말하길 벌집이라는 의미의 하이브와 유사해 보이지만 별 뜻이 없는 신조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는 무언가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와 융합을 통해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동음이어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하이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다수의 개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신을 뜻하는 개념으로 벌이나 개미 군집을 모티브로 탄생한 개념이고 지금의 하이브의 기업 목표가 무한한 확장성으로 레이블을 넘어 공연, 영상 콘텐츠,
모바일, 학습, 게임 등의 사업과 두나무와 협업한 NFT 사업, 해외 레이블 인수 등 동음이 이어 하이브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다널드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다널드에서 빨고 있는 마고신이 중심이 된다면 기업 이념과 종교 사상의 결합으로 하이브 마인드가 완성됩니다. 여자친구라는 청순 컨셉의 아이돌들은 하이브 산하로 들어가면서 섹시 컨셉으로 바뀌고 마지막 앨범에 마고라는 타이틀곡을 발표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그 내용 또한 마녀임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마고의 가사는 6960이라는 가사가 들어가는데 길을 쓰고 부정하며 6960은 단순히 NGC 6960 성운이라고 반박하지만 일단 NGC 6960 성운은 망상 성운이라고 하여 그물같이 보인다는 뜻이고 망상 성운의 이명은 마녀의 빗자루입니다. 반박을 하려면 좀 성의 있게 해야 하는데 청순 컨셉 애들을 마녀로 둔갑시키고 마고라는 노래를 부르게 해놓고 마녀의 성운을 그냥 별거 아닌 일반 성운처럼 반박하면 진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마녀의 성운은 백조 자리에 있는 성운으로 백조 자리의 알파성인 데네부, 독수리 자리의 알파성인 알타이르, 검은고 자리의 알파성인 베가로 이루어진 그 유명한 여름 대삼각형에 속해 있는 별자리입니다. 참고로 백조 자리 내에는 남십자성과 대비되는 개념의 북십자성이 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하이브와 다널드의 관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다널드 측에선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샤머니즘 상징들이 되게 명확하지 않게 표현하는 스타일에 동음 이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제 의견을 그렇게 부정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다 하이브에서 밀고 있는 주력 아이돌 르세라핌은 I am Fearless에서 에너그램을 이용해 만든 단어로 에너그램은 문장이나 순서를 바꿔 만든 문장이나 단어를 말합니다. 프랑스 정관사 복수형 레스의 세라핌을 합성해서 만든 게 르세라핌으로 여기서 세라핌은 기독교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 계급 9단계 중 최고 위급인 치천사의 히브리어 복수형으로 타오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기독교 천사인데 왜 단어들냐 하시겠지만 세라핌은 태양계 행성 중 수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구에서 관측 시 태양 주변을 기웃거리고 실제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천사 9계급도 사실 별거 없는 태양계 행성을 말하는 것이고 태양은 신과 같기에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은 신의 전령 같은 포지션으로 온갖 신화에 등장합니다. 럭키 비키가 영어 이름 비키를 썼다고 장원영이 미국인이 아닌 것처럼 본질적인 의미는 가져가고 기독교의 간지나는 이름만 빌려온 것입니다. 거기다 재밌는 점은 과거의 관측 기술 부족으로 수성과 금성이 헷갈려 성전환의 상징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수성은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2025년 새 우주시대를 맞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는 샤머니즘 상징으로 뭐만 하면 수성이 튀어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수성은 신의 전령으로 신과 연결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이브의 로고가 전체적인 H처럼 보이나 굳이나 세로줄을 분리하여 볼드하게 처리하고 가로줄은 그냥 연결하는 식의 느낌이 나게 해놨는데 하이브 측에서도 연결, 확장, 관계를 상징한다고 한 걸 봐선 히브리어 바브라는 글자를 표현한 게 아닌가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히브리어 바브는 고리, 못,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당시에 알파벳 숫자가 없어 히브리어 글자에 숫자를 넣어 사용했는데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고 히브리어 바브의 게마트리아는 6입니다. 따라서 하이브의 로고가 66이 되는데 66은 북극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무슨 악마 같은 게 아닙니다. 북극성은 최북극에 있어야 하지만 지구가 기울어져 90도에서 23.5도를 빼면 대략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며 그 666 숫자는 그냥 북극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고는 북극성 삼신할매를 상징합니다. 샤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처럼 다널드가 사이비 종교에 낙인 찍힌 상황이라면 고대 샤머니즘까지 악마화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브가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저런 상징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사용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샤머니즘 상징을 분석한 것이고 이런 분석은 막 지어낸 게 아닌 기존부터 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다 하이브가 이런 샤머니즘 상징을 사용했다고 해도 다널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하이브와 다널드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널드 측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사실 부정할 게 없는 말이고 저는 샤머니즘은 현재 고등 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종교들의 만행은 다널드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다널드는 고등 종교로 가기 전 과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이제는 정리하고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불교처럼 전도하지 않지만 가깝고 기독교처럼 가깝지만 강요하지 않으며 상식과 기본을 지키는 종교였다면 과연 다르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종교가 나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종교가 현대적으로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간 행했던 마케팅 방식은 실패한 방식이고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 선동당한 그들은 미니진 사건으로 다널드가 표면에 나와 하이브와 연관성을 피하려고 그들은 민천지라고 해도 미널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민천지라고는 해도 미널드라고 선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널드 신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지처먹은 고릴라, 징그러운 꼰대 정치 유튜버나 BS 같은 연예기자, 사이버 레카, 못 배운 하층민 양아치 유튜버 같은 영상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린 어떤 특정 집단이 시키는 대로
대로 하는 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콘업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생소하시겠지만 가끔씩 주제와 다른 내용을 첨부할 때 이렇게 쿠키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쿠키 영상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본 영상의 시청 목적과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메인 영상에 첨부할 경우 영상이 길어져 필요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하여 메인 영상을 줄이려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쿠키 영상 역시 실제 관계자들이 그것을 했다가 아닌 메타포적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쿠키 영상은 마약의 위험성과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징을 사용했다고 하여 그것과 직접 관계가 있다거나 뭔가 사실은 이렇다가 아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대 샤먼들은 신과 연결해주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부작용에 대해 몰랐고 멍청하게 약을 빨아 환각을 통해 신과 접신한다 생각한 겁니다. 이는 모든 종교에서 존재하는 바탕이 되는 기본값입니다. 예를 들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접신하는 모세는 사실 줄담배를 피며 환각 증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줄담배는 무슨 환각 증상이냐 하시겠지만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 샤먼들은 담배 뭉치를 피며 이와 같은 샤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명상도 원래 고통을 통해 자극을 받아 환각을 경험하는 것이 원료입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에 어떤 좋은 느낌을 주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체를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특정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기본 메커니즘으로 마약 자체에 중독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경전달 물질의 강제 분비로 인한 쾌락은 역설적이게 오히려 신경전달 물질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마약을 통해 신경전달 물질이 과잉 분비되면 신체는 신경전달 물질이 충분하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중독이 안 되는 마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거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약은 죽음과 가까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도 망가지게 됩니다. 고대 샤먼들이 이 각성제를 이용하여 접신했던 것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중독성이나 신체 파괴는 느리게 나타났지만 현대에는 화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강한 성능을 자랑하고 더욱더 신체를 빠르게 파괴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마약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로로 다들 약속한 것처럼 아는 것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표현 방식은 소위 명작이라는 작품이나 감독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서 남궁민수를 연기한 송강호는 약쟁이로 나오고 신 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과 연결해줍니다. OMG 뮤비 감독을 맡아 하이브와 분쟁이 있는 돌고래 유괴단의 광고 영상에서조차 마약 성분이 있는 광대버섯을 등장시키고 곰에 죽는 샤머니즘적인 연출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광대버섯을 키우거나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에서 코다마는 도구상 광대버섯을 표현한 것으로 코다마가 등장하고 사슴신을 접신합니다. 마찬가지로 도구상 광대버섯도 불법입니다. 예술가들이 이런 메타포적인 설정을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원료인 샤머니즘이 현재 고등종교로 인해 탄압받고 악마화되는 과정에 그 상징을 숨기며 전승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현대 우리는 폰트에 의한 지식 전달에 익숙해져 있기에 모르지만 과거에는 지식 전달을
일을 글로만 하는 게 아닌 건축, 조각, 그림이나 음악, 춤 등으로 전승했기에 이와 같은 방식이 된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샤머니즘 상징은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당대 최고 예술가들은 어김없이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빈치보다 미켈란젤로를 더 높이 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으로 다빈치에 대한 분석 영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튼 각성제를 통해 신과 접신하는 샤머니즘의 표현법이 놀랍게도 하이브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샤머니즘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 마약을 제조하거나 흡인했다는 게 아닌 샤머니즘 관련 메타포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음을 알립니다.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핑크, 저는 핑크 코코라 부르겠습니다. 코코는 남미에서 자라는 코카나무의 잎을 원주민들이 심는 일종의 기호품 같은 것이었는데 유럽 애들이 각성물질을 분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코코는 가열하면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다른 화학약품과 섞은 후 프레스기로 둘러 물기를 빼서 만드는데 핑크 코코는 분홍색 색소를 착색해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다른 약들과 섞어 만든 것으로 정말 위험한 약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 주로 서양 상류층들이 이용합니다. 안전한 마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코코는 그나마 부작용이 느리게 온다 하여 상류층의 인기가 있는데 웃기게도 요즘은 혼합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 핑크 코코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베이킹 파우더나 다른 화학약품과 섞어 만든 크랙 코코가 있는데 뭔가 흰색 옷을 입고 나풀거리거나 흰 덩어리를 깨부수는 장면이 나오고 접신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걸 표현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작품 내에 접신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크랙 코코는 주로 아시아에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흰색 덩어리라 먼 흰색 덩어리를 깨부수는 모양으로 연출합니다. 그리고 체압 빈민층을 위해 온갖 맹독성 화학물질과 섞어 만든 파코 코코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코 자체가 원래 후덜덜한데 이건 진짜 최악 중 최악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 코코들을 손가락에 살짝 찍어서 잇몸에 막 비비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맛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코코에는 마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도가 높을수록 매우 빠르게 마취가 되어 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출상 치아를 보이거나 입술이 반짝거리면 이걸 표현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코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고체로 만들어 가루를 내서 코로 흡입합니다. 영화에서 코로 흡입하는 게 이 코코를 하는 것인데 코에는 혈관들이 많고 코코에는 혈관 수축작용이 있어 코를 아주 개박살 내놓고 비중격이 괴사해 결국 얼굴을 괴물로 만듭니다.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패스하겠습니다. 역시 콧등에 뭔 상징이나 뭐가 있으면 역시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코의 특징 중 하나가 물과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 순식간에 충격이 전해오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전기가 왔다거나 번개에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전기 충격 관련 슬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에 잘 녹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높아져 심장 박동이 무리하게 뛰게 되는 빅맥 현상도 발생되고 쾌감, 집중력, 창의성 등 각종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보통 이런 건 다다다와 같은 반복음 또는 야밤의 틱탁틱탁 같은 시계 소리 같은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코코에 의해 심정지로 사망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코코만의 특징으로는 동공이 매우 크게 확장되는 것으로 눈을 동그랗게 표현하거나 눈만 오려내는 식으로 연출한다면 그건 빼박 코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손톱에 핏기가 없어진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HPPD,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라는 소수의 마약 환자에게 발생되는 뇌 손상에 의한 환각 질병을 말합니다. 그 증상은 온 세상이 회색 입자 같은 걸로 뒤덮이고 사물의 윤곽선이 강조되며 색조를 띠며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상태로 시각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빛 번짐이나 무지개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하이브 뮤직비디오 중 이러한 상징이 다수 포함된 것이 바로 핑크 팬서리스가 참여한 르세라핌의 크레이지 버전과 데이비드 게타가 참여한 크레이지 버전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비주얼라이저 버전임을 못 박아놨는데 비주얼라이저는 시각적 요소를 가시화하는 방식의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게타 버전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크레이지입니다. HPPD의 특징인 회색 입자의 영상과 내 심장은 강림, 넌 CPR 같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심장 박동이 뛰어 빅맥 현상이 온 겁니다. 앞서 핑크 코코 설명을 들었기에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번개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가사 중 That Candy Sash에서 캔디는 마약의 슬랭이며 세시는 건방지다, 도도하다, 싸가지 없다는 등등의 의미로 그 캔디는 건방지다 또는 지린다 정도 되겠습니다. 역시 데이비드 게타입니다. 리믹스 버전이 노멀 버전보다 3000배는 더 좋습니다. 영상미도 지립니다. 뒤이어 누련의 체계를 갱신 내 머릿속 감옥 탈옥했지라는 가사를 아주 대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련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로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간격인 시냅스에서 뽕을 취하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뒤이어 갈릴레오 스스로 심판해 매일 내 속에선 적당히 믿지라 했지 Why can't you stop? 몰라 육하 원칙에 따윈 제길 난 그런 재질 내 답은 Make me super crazy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릴 때 배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아마도 뭔가 인도해주는 의미로 넣은 듯 보이고 왜 멈춰야 하냐면서 미치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다음은 핑크 팬서리스 버전입니다. 시작은 HPPD 윤곽선 효과입니다. 뒤이어 확장된 동공이 나오고 중간중간 번개도
때도 계속 쳐줍니다. 은근슬쩍 나와야 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맛을 보는 장면이 나와서 분석이랍시고 설명할 게 없어 민망할 정도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에 르세라핌 멤버 허윤진이 등장하는데 이마에 무슨 물고기 같은 모양입니다. 저기는 단월들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플레이아데스 자리입니다. 차원 상승을 의미하는 위치고 아마도 코코 맛을 보고 하이하이해진 걸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HPPD 같은 효과는 계속 나옵니다. 멤버 중 김채원으로 추정되는 눈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데 동공이 크게 연출되어 보입니다. 번개와 윤곽선, 무지개빛 같은 효과도 반복입니다. 동공도 한 번 더 등장하고 맛보기 치아가 또 나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입모양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저게 코코가 마취력이 강해서 입술에 안 닿게 하려고 저런 식으로 벌리면서 치아에 비빕니다. 다음은 크레이지 오리지널 버전으로 대충 보시면 슬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 좀비처럼 걷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행 중인 펜타닐이라는 미친 약이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혀서 허리를 못 피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듯 보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합성약으로 가격이 매우 싸고 이건 마약이라기보단 그냥 독 그 자체로 절대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통에 전등을 쓰는 건 이제 알다시피 머리에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약간 삐꾸인데 HPPD 효과로 다다다라고 반복되는 것 그리고 자꾸 로딩이 걸리는 장면 또한 그런 게 아닌가 분석합니다. 오리지널에서 동공이 확대된 게 매우 잘 보입니다. 머리 위를 휘젓는 안무 역시 일관적입니다. 수족관을 어안렌즈 효과를 이용해 눈처럼 표현했습니다. 눈은 북극성을 상징하고 지금까지 물고기 자리였다면 2025년부터 보통 물병 자리로 바뀐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역시 로딩으로 끝이 납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샤머니즘적인 상징을 사용한 것이 해당 아이돌이 그것을 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상징을 분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미국 시장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 원래 그쪽은 그런 걸 대놓고 표현하는 걸 진짜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뮤비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다른 상징을 찾으며 뮤비를 감상하시면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길고 긴 뮤비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지 마세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는 자료와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시청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OMG 해석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와 제 뇌피셜로 만든 영상으로 사실을 까발린다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걸 분석한 영상입니다. OMG는 먼저 UK 게러지라는 장르인데 원래 막 장르 따지고 그러는 걸 싫어하지만 이게 또 다른 UK 게러지를 들어보면 이 장르가 맞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OMG 가사는 은유적으로 단월들을 찬양하는 가사지만 뮤비는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내용은 5명의 정신병자 환자 또는 신도가 각자의 썰을 푸는 내용으로 한이는 아이폰, 민지는 정신과 의사, 혜인이는 공주, 혜린이는 고양이로 착각하고 다니엘은 엔젤만 증후군 환자로 등장합니다. 뮤비 속 디테일이 엄청나고 숨겨진 의미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 해석 전문 채널임에도 완전한 해석은 못했습니다. 뮤비가 복잡한 스타일이라 이해가 어려운데 좀 더 덜 복잡하게 느낄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뉴진스 멤버 5명을 볼 때 앞서 말한 5명의 정신병 환자의 역할로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혜린이와 사과주는 혜린이는 뮤비 속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별개의 인물로 각자 썰을 풀 때 등장하는 엑스트라입니다. OMG 뮤비 감독 신우석 대표는 뮤비의 컨셉이 악플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악플러에 대한 상징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부정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단 악플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미니진 최초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와 카톡을 보면 이 OMG 뮤비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이브의 비밀 같은 걸 노출한 것이고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해서 애플 행사를 뜯어갔다는 카톡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OMG 뮤비는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걸 보고 빡친 하이브 측이 미니진을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OMG 뮤비는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 장면에 김주원 배우가 나옵니다. 낭만 닥터에서 빌런으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등장하고 재밌어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등장하는데 하이브는 2024년 1월 24일 사내 의원 운영을 시작했고 그 멤버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고증이 지렸습니다. OMG 발매 시기가 1년 전이라 반박하시겠지만 그동안 협력 업체로 일하다가 아예 사내로 들어올 수도 있기에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 의사분은 서울대 음악대학, 고대 심리학과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음악내과학을 전공했고 마지막에 전남의전을 졸업하여 현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활동하시는 스펙이 지리는 분입니다. 정신과 그리고 음악내과학인 점이 약간 신경 쓰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등장하고 정신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왜 신우석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분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자 한이가 약간 망설이더니 뉴진스가 끄덕이고 아이폰이 울립니다. 스티븐 잡스 코스프레를 한 한이가 나레이션을 하며 뛰어다닙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만 했고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며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진짜 내가 헷갈린다고 하고 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10시 10분이 혹시 앞서 언급한 히브리어 바브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약간 넘어간 것 같아 애매합니다. 참고로 10시 10분은 시계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진짜 내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시계를 빠따로 후려 갈겨서 부셔버리자 겨우 그 답을 찾았다고 하며 본인이 사실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뭐 다른 신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황도 12궁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V 모양의 물고기 자리가 끝난 걸 표현한 것인지 알람 울려서 그냥 끈 건지 표현이 모호합니다. 다만 타임라인상 시계를 부셔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파마니 잡스는 화면 위쪽 그러니까 유저 쪽을 응시하는 장면이 지나갑니다. 감독 피셜 아이폰에서 글자 하나 바뀌면 아이돌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중의적인 의미가 존재하게 됩니다. 쟤는 본인 안에 존재하는 어떤 신 같은 존재에게 세뇌당하고 아이돌 특성상 대중에 쉽게 노출되고 대중에 의해 본인이 규정되게 됩니다. 멤버들 눈빛이 저거 미쳤나 라는 듯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는 단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멘트와 함께 어플 모양의 룸 사이를 휘젓고 다닙니다. 당신을 단신이라고 하는 건 의도된 것으로 단월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신 멘트를 가지고 감독이 외국 멤버가 말해야 의미 전달이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괴상한 답변을 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설프게 말해서 단신이 되었는데 그러면 단월드 표현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이에게 말하는 벽에 붙어있는 입은 굳이나 수고스럽게 한이의 입을 따서 만든 CG로 무슨 의도가 없었다면 저렇게 귀찮은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귓속말도 하고 단신을 위해 노래한다고 합니다. 새도 날리는데 아이폰이니까 구 트위터, 현 X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박스에서 편지가 쏟아집니다. 이때는 아이돌의 입장으로 수많은 댓글 같은 걸 표현한 듯 보입니다. 아이돌이니까 레코드판에서 뺑이를 치는 모습은 열심히 단신을 위해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아이폰 카메라에 민지가 보이는 장면,
파마니는 아이폰이고 아이폰 밖에 있는 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파마니는 아이폰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다널드 신도끼리 서로 감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가 시리라는 질문에 시리 음성으로 대답한 하니입니다. 시리를 신을 의미한다는데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당황하며 쳐다보는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뉴진스 5명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창밖을 보는 남자, 구석탱이에 토끼 인형과 먼 여자 2명이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의 배치는 매번 바뀌고 나름의 의미가 있을 텐데 정말 저게 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테이블의 다널드 그룹이라면 저쪽 혼자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다널드에 의해 세뇌당한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레이블인지 솔로 아티스트인지는 모릅니다. 토끼는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 여자 둘 중 하나는 미니진이고 한 명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인물인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먼저 다널드의 종교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것과 유사한데 영지주의는 이 세상의 영혼, 물질, 지혜로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어떤 거대한 신 내부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샤머니즘으로 마침 다널들도 우리 인간 속에서도 작은 소우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니의 초반 아이폰 장면은 아이돌이면서 다널드의 교리나 정규성에 대한 설명을 표현한 것으로 눈 쏘가면서 표현한 하니의 입, 귀 등은 하니 자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밤은 뽕에 취한 버전, 낮은 일반 버전입니다. 토끼를 안고 있는 미니진과 정신나간 뉴진스, 하니가 뽕 맞은 것 마냥 초점이 없이 정신나가 있습니다. 낮 버전에서 밤 버전으로 바뀌고 밤 버전에서는 파티 중입니다. 의상이 뭔가 로리 느낌나게 스타일링했는데 마치 누군지 모를 그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멋이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토끼기 모자는 미국 브랜드 위아로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밤에 애들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뭐에 취하나 봅니다. 그리고 민지 파트 시작입니다. 유유유 할 때 비트에 맞춰서 멤버 한 명씩 장면에 잡힙니다.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민지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고 하고 상태 안 좋은 아이폰을 겟합니다. 팜잡스를 데려갈 때 약간 가사에 맞춰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에서 공주를 겟하고 어두운 방에서 스마일리 환자를 세 번째로 겟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착용한 모자에 저 둥그런 건 눈 모양의 패치를 붙여간 것으로 앞서 핑크 코코에서 설명한 동공이 확대된 걸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저 모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차에 짬시키는 와중에도 번개 맞아서 그런지 계속 즐겁습니다. 즐겁지도 않은 일에 계속 저러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뮤비 속 정신과 의사 등 개연성이 자연스럽습니다. 응급차에 있는 로고는 원래 미국의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공단 로고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공통으로 응급구조 심벌로 사용 중으로 무슨 악마 같은 게 아닙니다. 고대 태양은 뭔가 치료해주는 미신이 있었고 태양이 지구를 돌 때 지구 모형의 구 형태가 아닌 펼쳐진 지도에서 태양은 마치 뱀처럼 꾸물꾸물하게 지나가게 보이는 걸 저렇게 뱀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헤르메스의 카드케우스, 아스클레피오스, 카발라의 뱀, 각종 의료단체의 로고 등이 모두 같은 의미로 다시 말하지만 악마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의 별이라는 상징에 6개의 교차된 작대기가 있는데 보통 항도 12공에서 13공으로 바뀔 때 보이는 뱀 주인 자리라는 별자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응급 우울증 환자에게 그동안 경구용 항우울제를 사용했는데 치료법이 잘 듣지 않아 2020년 스프라바토 나잘 스프레이라는 항우울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국내 사용 허가를 받아 경구용 항우울제와 병용에 사용토록 허가 받아 사용 중입니다. 우리는 앞서 핑크 코코가 코로 흡입하는 원리가 물과 기름의 반응성이 높아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 스프라바토 역시 코에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뱀 문양의 로고가 무슨 악마나 사이비를 강조하려는 것보다 이러한 정신질환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해리장애를 보이는 모단을 집어넣고 문을 닫는 건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리장애는 다중인격과 관련이 있어 후반에 뉴진스를 외치는 모단이와 연결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낙서하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혜린이가 그리는 건 같은 멤버인 민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혜린이의 머리에 액세서리가 눈에 띕니다. 제품은 멜티드 포테이토 제품으로 핸드메이드라 완전 똑같은 제품을 없는 게 특징으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양이 단군시대 팔주령이랑 닮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해석이 좋았다는 언급이 이걸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주령은 끝에 방울이 달려있는 의구로 주술 도구입니다. 재밌는 점이 베르세르크의 골렘의 눈과 비슷한 문양이 그려있는데 태양인어 강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 중국 랴오닝성 태링시에서 발견한 금동패식이라는 유물을 보면 당시의 토테미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치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 새 등등이 신화와 일맥상통하며 저 금동패식이 현재 우리나라 고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주령을 달고 금동패식과 유사한 구성의 토테미즘 관련 그림을 그리면서 단월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인데 과연 감독이 이런 걸 알고 의도했는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혜린의 액세서리가 너무 강조되어 있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굳이나 응급구조차에 그리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로 인한 환각에 빠지고 그로 인해 신과 접신한다는 샤머니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냐는 가사에 절묘한 타이밍에 민지가 잠깐 등장하면서 자신은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장면이 빠르게 나오고 정신과 의사가 의사 코스프레를 하는 민지를 쳐다봅니다. 야밤에는 굿 버전입니다. 혜인이가 곰을 들고 있는데 얘 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핑크색 가디건을 입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민지를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민지가 개탑니다. 먼저 핑크색 가디건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핑크 코코입니다. 우리나라 배와는 다른 산타 마리아라는 서양 배가 있는데 이게 모양이 여성의 유방과 닮았다고 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일로 뽑히는데 산타 마리아라는 배는 익으면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딱 봐도 마구와 연관성이 있어 종교 관련 핑크색은 다 이것과 관련 있다고 보면 되고 생면탕생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간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OMG 뮤비가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부정하기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액세서리까지 신경 쓰는 제작자가 핑크 가디건은 그냥 추워서 입으라고 준 게 됩니다. 사실 핑크 코코도 굳이나 핑크색 색소를 첨가한 거라 둘의 의미는 같다고 무방해 보입니다.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핑크 민지는 작은 응급 구조차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핀은 마치 계열사 아티스트 르세라핌 로고가 떠오르는데 저거 너무 의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멤버가 일반 무대에서도 사용했기에 역시나 좀 애매합니다. 해석 영상이 뭐 다 애매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5 멤버가 모두 응급차에 탑승했습니다. 보통 샤머니즘에서 은하수를 저승으로 가는 길로 생각했고 그 은하수에 배를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과거에 상녀라고 하여 관을 옮기는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에는 연구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녀를 보기 힘들지만 연구차가 보통 구급차로 이용하기에 의미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정신나간 애들을 모아 신경전달 물질로 환각에 빠져 차원 상승하여 신을 접신한다가 되겠습니다. 문을 닫자 없던 낙서가 그려 있습니다. 낮에 춤추는 잼민이들, 밤에는 굿 버전인데 춤이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두통 후 뭔가 돌리는 춤을 춥니다. 마치 휠체어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클럽 버전으로 호텔 VIP 공간스럽습니다. 다시 낮 버전 잼민이들이 나오다 밤 버전이 나오는데 민지가 똑같은 웃음을 하며 2명이 나오는데 너무 기괴해 보여서 무섭습니다. 포스트 말론이라는 래퍼는 과거 마리아를 오랫동안 빨다가 어느 날 자신이 자신 같지 않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2개의 자신을 마주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긴 정신병원이고 민지는 정신질환자 역할을 하고 있어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 따른 해리 현상 관련 분석은 그렇게 막 나가는 해석은 아닌 듯 보입니다. 가사는 하나의 신을 말하고 영상은 2개의 민지가 나옵니다. 다시 낮 버전의 착한 잼민이들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혜인이 등장하며 핑크책을 오픈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핑크는 접신의 의미가 있어 뭔가 연결해주는 상징입니다. 책을 펼치자 인덱스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라붐은 소름 돋게 13살 소녀의 사랑 이야기로 막내 혜인을 의식해서 선택한 느낌입니다. 다음은 신데렐라로 계모와 2 딸에게 이짐에 당하다가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와 결혼하고 끝난다는 동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원래 2 딸은 비둘기에게 누나를 쪼여 평생 장님으로 살아간다는 시원한 결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화라서 그런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3번째는 지하철로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는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성냥 공장에서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동들을 노동을 시키고 백린에 노출되어 턱뼈가 무너져 내리는 백릭 중동으로 망가지면 노동했던 아동들은 그냥 버렸는데 그중 한 소녀가 추위에 떨며 성냥을 키며 환상을 보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시기상 백린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기에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가 백린과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어쨌든 이유 모르는 병에 걸렸을 때 애들을 그냥 버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5번째 백설공주는 사이코 계모가 하얀 공주를 사과로 죽이려다가 왕자가 구해주는 동화입니다. 6번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로 마법에 걸려 잠들었는데 백마탄 왕자가 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레버넌트는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을 뻔한 사냥꾼이 곰과 싸워가며 결국 배신자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차림표가 미니진과 뉴진스 과거 일과 앞으로의 일을 예견한 것처럼 꾸며졌기 때문입니다. 라붐으로 하이브와의 좋은 관계성을 표현하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지하철에 향하는 다널드와 연결되어 성냥팔이 소녀처럼 이용당하고 백설공주 마냥 독이 묻은 사과를 주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이 들겠지만 레버넌트에 가서 곰을 죽이고 배신자를 처리하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뮤비에선 복수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설명한 동화를 생각하며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인덱스 옆에 모다니와 혜인이가 라붐의 명장면을 따라하는데 손에는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끼가 들려 있습니다. 혜인 파트에서 모다니가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모다니는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2번째 페이지도 라붐의 연장선입니다. 3번째 페이지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춤추는 장면이고 다음 페이지에 시계를 보는데 12시입니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다음 장면은 지루하지 않게 낮 버전 잼민 뉴진스 지하철 타고 가는 길입니다. 저쪽 구석에 신도가 아주 작게 보이는데 당연히 의도한 것으로 저곳은 세트장입니다. 신도림에서 림을 빼버리고 의도적으로 신도로 보이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가사도 다널드스러운 널 알기 전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전부 다 라고 맞춰놨습니다. 혜인이 귀에 있는 액세서리가 특이한데 토모야 나카가와라는 아티스트가 만든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걸 착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루하지 않게 낮 버전 잼민 뉴진스
뉴진스. 크레이지라는 가사와 맞춰 손을 돌리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유리 구두를 들고 있는 모다니는 왕자입니다. 오랜만에 밤 버전 구수라는 뉴진스입니다. 혜인이가 잠깐 등장하고 낮 버전 성냥팔이 혜인이가 불을 켜자 마녀 혜린이가 사과를 줍니다. 성냥은 환상인데 환상이어야 할 마녀 혜인이가 현실처럼 노흑백 상태입니다. 달콤한 환상을 주고 잡아 죽이려는 걸 표현한 듯 보입니다. 정신 나간 멤버들을 하나씩 그리고 있는 혜린이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고 잠들어 있는 혜인이 비밀 조항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고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란 가사를 따라 부르고 다음 장면에 백마 탄 왕자가 아닌 바이크 탄 왕자 모다니가 질주합니다. 또 지루하지 않게 낮 버전 잼민 뉴진스. 다시 화면이 바뀌고 모다니 왕자는 다이 상태입니다. 미니진도 힘을 못 씁니다. 다시 낮 버전 잼민 뉴진스. 마지막에는 드디어 나타난 환웅을 나타내는 곰이 등장하고 쫄아있는 혜인 공주는 재물이 됩니다. 곰 등장과 함께 가사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포효하는 곰. 낙서 중인 혜린이가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정신나간 뉴진스 친구들 관련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곰, 응급차, 고양이, 사과, 아이폰, 웃누님 그리고 새가 나옵니다. 앞서 분석한 대부분이 표현되었습니다. 혜인이는 재물이 되어 투명한 상태입니다. 마치 핑크 코코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눈 풀린 곰인형과 옆에 보면 짬시켜 놓은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끼 인형이 일부러 티나게 보여주려는 듯 서랍에 박혀 있습니다. 아마도 저 때는 분쟁 전이라 뉴진스 수납이 아니라 하이브가 관심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한 듯 싶었는지 모릅니다. 낮 버전 잼민 뉴진스 등장. 이어서 밤 버전 구판 뉴진스. 미친 사람들을 그린 노트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있고 혜린이가 들고 있습니다. 야밤에 혜린이는 진짜 고양이로 변해있고 나머지 멤버들이 맛이 갔네라는 표정으로 고양이를 쳐다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양이로 언플한다는 걸 표현한 듯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세뇌당했다 정도로 보입니다. 낮 버전 잼민 뉴진스들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추루를 빨고 있는 혜린이입니다. 역시 멤버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낮과 밤 버전 계속 반복되며 나오고 혜인이가 입술을 닫고 성냥불도 다시 킵니다. 낮 버전, 클럽 버전, 굿 버전이 나오며 기차춤을 추다가 다시 반대로 굿 버전에서 클럽 버전, 다시 낮 버전으로 역행합니다. 다시 굿 버전에서 화면이 넘어가며 정신과 의사가 아까 눈 풀린 곰인형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신자였습니다. 뉴진스가 앉은 테이블에 뉴진스가 여자아이로 변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여자아이로, 그리고 체육복 입은 여고생, 회색티 입은 학생들, 눈 풀린 곰, 군인, KK단 같은 흰색 보자기 뒤집어 쓴 사람들, 그리고 성인 여성, 정장 입은 남성, 보호복 입은 사람들, 현장직 노동자, 도둑, 다시 여자아이들, 또 등장하는 현장직 직원들, 도둑들, 군인들, 마지막으로 눈 풀린 곰인형, 그리고 뉴진스가 등장합니다. 비트에 맞춰서 빠르게 지나가는데 저 짧은 장면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 의도적인 것으로 세상 모든 곳에 다놀드가 있다는 걸 표현한 듯 보입니다. 야밤 굿 버전 뉴진스가 등장하고 디토 교복 뉴진스, 체육복 뉴진스도 등장합니다. 야밤 버전 뉴진스와 낮 버전 뉴진스가 번갈아가며 춤을 추는데 손 모양이 처음에 V 모양에서 A 모양으로 바뀝니다. 설마 그 심볼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감이 안 옵니다. 밤, 낮, 디토 버전 등등 바꿔가며 등장하는데 교복 입은 반 친구들이 멀리서 뉴진스를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각자 해석이지만 언플에 의한 대중의 잘못된 시선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밤 버전 뉴진스가 춤출 때 뭘 해야 할지를 항상 그에게 물어봤었지 라는 가사에 민지만이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의자에 앉은 소녀를 쳐다봅니다. 미니진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우린 뉴진스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클럽 버전에서 밤 버전, 그리고 다시 낮 버전으로 바뀌는데 저기 의자에 토끼만 있습니다. 나름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만 뉴진스만 남았다는 의미인지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밤 버전과 낮 버전 번갈아가며 나오다 다시 밤 버전으로 나올 때 토끼녀가 다시 앉았는데 낮 버전에선 토끼를 들고 있는 소녀도 사라지며 이젠 밤 버전에서도 없습니다. 혜인이의 낮 버전에서 다시 밤 버전, 한이의 낮과 다니엘의 낮 버전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밤 버전으로 바뀌고 토끼녀는 다시 등장하며 끝이 납니다. 노래가 끝이 나고 뉴진스가 없는 곳에 토끼녀만 앉아 있습니다. 저기 창문이 일시정지 버튼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과 함께 다니엘이 우리는 뉴진스라고 설명하며 과거 영상이 나오다 민지가 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자 테이프이 멈추는 연출과 함께 환전 뉴진스들이 들어가고 혜린이가 낙서했던 노트에 그림을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이폰, 바이크 모다니, 곰, 고양이, 묘지, 사과, 구급차, 스마일리 등등 보이는데 다들 다널드의 무슨 정신질환자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침착맨이 집어들어 쓱 보더니 창밖에도 그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많이 퍼져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댓글 알바에게 가자고 하는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 민지의 말로 완전 끝이 납니다. 드디어 해석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영상이 길고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죄송스럽지만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뮤비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OMG 뮤직비디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하이브가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응급구조와 정신과 의사, 신경 전달 물질, 핑크 코코, 다널드 등이 나와서 뭔가 오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남미와 북미에 사업체가 있어야 하고 코인 사업을 하며 해당 지역의 갱들과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거기다 각국의 정치인들, 공무원들과 커넥션이 있어야 하고 의학계, 의학계, 그리고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으로 음모론을 만들지 마시고 단지 샤머니즘 관점의 분석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고발하거나 뭐 어떻다가 아닌 보이는 샤머니즘 상징을 분석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